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륜이 흔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최소한 제 주변에선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륜이니 막장이니 다 딴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당시 제가 그 막장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거든요. 한 사람은 남편,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 배신감은 지독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 배신을 했던 그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쾌한 한 방을 선사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취미활동으로 다니던 트레킹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능력 있고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다정다감했죠. 저하고는 6살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호감을 느꼈고 2년 정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만날 때 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 같다며 다들 잘 만나보라고 해줬죠. 단 한 명, 김선아만 빼고요.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 넷에 남자 둘이었는데 선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다 보니 다들 친하긴 하지만 선아랑은 성격이 좀 달라서 잘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 같이는 만나도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죠. 하여튼 다른 친구들은 제 남친이 외모나 직업, 집안 다 좋을 것 같다고 해주는데 선아 걔만 꼬투리를 자꾸 잡았습니다. 나이가 6살이나 차이나? 어쩐지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확 늙어 보이긴 하더라. 라고 하질 않나. 증권사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증권사? 뭐 주식쟁이 같은 거네? 라고 비꼰 적도 있었죠.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저도 마음이 좀 상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선아가 부러워서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남자와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점잖으신 시부모님, 또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중형차 한 대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요.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다낭성이라 임신이 조금 어렵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자연 임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수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공수정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만 생기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센터도 다니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친구들은 힘내라며 곧 예쁜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선아만 또다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까지 아이를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 친구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었죠. 저는 그 일로 선아랑 작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하고 기분 안 좋은데 그맘때쯤 유독 남편하고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도 안 생기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쩍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말도 함부로 잘하더라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 너무 섭섭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아파트 계단에서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고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웬 여자랑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또 언제 올 거냐느니. 애정은 물론 성적인 의미도 가득한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때의 배신감이란 사랑꾼인 척 나밖에 모르는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의 번호가 아무래도 낯이 익은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 번호를 제 폰에 입력해 봤더니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제 친구 김선아였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제 친구 이름이 뜨자 저는 한참이나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외간 여자도 아니고 내 친구랑? 머리가 아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둘의 대화를 살펴보는데 김선아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꼬물이가 뱃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도 충격인데 임신까지 했다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뱃속에 꼬물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금 본 게 맞아? 내 친구 김선아랑 바람피고 얘는 당신 애까지 임신했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고개를 푹 숙이고 시인하더라고요. 맞아. 내 임신했어.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2대나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화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하니까 만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저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은 배우자도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화장실 가는데 선아가 따라와서 번호 달라 하고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도 거기에 좋다쿠나 넘어갔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는 늘씬하고 예쁜 선아가 유혹을 하니 남편 놈도 얼씨구나 한 거였죠. 그날 정말 개싸움에 가까운 부부싸움을 했고 다음날 새벽 선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쌍욕을 퍼부었어요. 남의 남편이랑 그러고 싶냐고요. 하지만 선아는 저한테 미안한 구석도 없이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선아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다 뽑아놓을 생각으로요. 하지만 선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문자로 자기 임신한 지 4개월 차라고 저보고 되려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달아 보낸 문자가 네가 못 가진 홍석 씨 아기 나는 한 번에 가졌어. 홍석 씨랑 내가 인연이라는 뜻 같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좋게 물러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선아 집 앞에서 몇십 분 동안이나 악을 지르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렸죠. 친구들도 기함하면서 선아를 욕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선아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또 선아가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죠. 이 일은 시부모님까지 알게 됐는데 아무리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도 결국 결정적일 땐 남편 부모님일 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보고 화도 내셨고 김선아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김선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자 시부모님도 점차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테니 이혼해달라 하셨고요.
결국 김선아에겐 아이가 있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 저보고 물러나 달라는 거였죠. 그때의 제 기분은 한마디로 딱 죽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했던 나의 가족은 다 허상이었고 제 편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그냥 이혼해주면 결혼할 때 줬던 차도 그냥 제가 가지고 위자료도 법적인 위자료 말고 따로 섭섭치 않게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난리를 쳤어요. 돈 줄 테니 받고 꺼지라는 뜻이냐면서요. 저는 죽어도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김선아 뱃속의 애는 커갔고 결국 출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집에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아마 선아네 집에서 살았겠죠. 선아는 출산 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출생한 아이 사진도 올려놓더라고요. 참 뻔뻔하고도 철면피였죠.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쯤 되니 친정 부모님도 그냥 이혼해주고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라 죽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다고 한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더 버티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사파 그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혼과 배신의 상처는 여전했고 그것들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졌지만 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불공평하게도 그것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김선아는 친구들에겐 손절당했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보란듯이 아들 돌잔치도 했었고 아들 사진도 SNS에 올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무리 친구들 중에 조연준이라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연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준이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 잘 지내?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내 꼬라지가 이래서 누구 만나기가 싫으네. 네 꼬라지가 어때서? 남편 놈이랑 친구년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고 희희낙낙 하잖아. 그거 지켜보면서 나는 말라 죽어가고 있지 뭐. 떨쳐보려고 해도 너무 열받아. 제 말에 연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저기 미진아, 왜? 이 얘기를 너한테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거든. 뭔데? 확실한 건 아니고 내 짐작인데 말이야. 연준이는 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아 아들 있지. 아무래도 내 애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시고 있던 맥주를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나 선아랑 한 번씩 자던 사이였거든. 뭐라고? 그 말도 충격이었습니다. 연준이와 선아가 그런 사이였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으니까요. 둘이 사귀었단 말이야? 사귄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그랬어. 서로 잘 맞아서. 그런데 실은 너랑 선아 그 일 있기 전에 선아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가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어. 솔직히 만약 선아가 내 애를 임신했으면 난 내가 책임질 생각도 있었거든. 그런데 근데 그 후에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도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지 말론 임신 아니래. 그냥 생리불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너랑 그 사단이 난 거야. 네 전남편 애를 가졌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게다가 뭐 선아가 낳은 아들 말이야. 사진을 봤는데 나 어릴 때랑 너무 비슷해. 볼수록 내 애 같단 말이지.
근데 만약 김선아가 내은데도 속이고 네 전남편이랑 결혼까지 한 거면 내 입장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 내 새끼 아니야 결국. 연준이가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선아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직감이긴 한데 만약 내 애가 맞다면 나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는 일 아니냐? 연준이의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임신이 안 된 건 제 문제도 있지만 남편의 정자 운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도 자연 임신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남편이랑 싸울 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선아와 딱 한 번 잤는데 그게 임신이 됐다고 했거든요. 전 남편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몸 상태인데 어떻게 선아랑은 한 번에 임신이 됐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연준이의 말을 듣고 김선아 SNS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 사진을 곰곰이 봤는데 정말 그 아들 얼굴이 전 남편 얼굴이 아니라 연준이랑 엄청 닮은 겁니다.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부모를 닮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연준이랑 부자 사이라고 하면 믿을 정도로 연준이랑 닮았더라고요. 진짜 너랑 닮았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다니까? 연준이는 자기 애라는 게 확인만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했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연준이의 애가 아니라고 해도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 분탕질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자 한참의 신호 끝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 네가 어쩐 일이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근데 무슨 일이야? 뭐 이제 안부 전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근데 꼭 드려야 될 말이 있어서요. 뭔데? 홍석 씨 아들 이름이 혜성이라고 했죠. 제 입에서 손자 이름이 나오니 어머님은 경계하시는 듯 한참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굴 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혜성이가 아무래도 자기 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너 미쳤니?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발끈해서 화부터 내셨어요. 애지중지 1년 넘게 잘 키워온 손자가 남의 씨라고 하니 화가 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홍석 씨랑 김선아 무슨 사이였는지 까먹은 거 아니시죠? 그 두 사람 불륜이에요. 김선아가 낳은 아이, 밖에서 가진 아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친아빠인 것 같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지보다 혜성이가 진짜 홍석 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그게 누군지보다 혜성이가 진짜 홍석 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예, 너 진짜 웃기는 애다. 그래, 홍석이가 바람펴서 너랑 이혼한 건 미안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너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근데 어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탕질 하려는 거야? 너 혜성이가 우리 홍석이에 맞으면 지금 한 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혼까지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더 지나요? 저는 다만 어머님이나 홍석 씨가 엄한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은 없어야 되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검사했는데 홍석 씨 애라면 지금처럼 잘 키우세요. 하지만 만에 하나 아니라면요? 얘 좀 봐. 어머님은 발끈하셨지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 말에 어머님에게도 의심의 씨앗이 생겼겠죠. 어쨌든 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한 거고요. 확인해 보시는 건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기든 아니든 최소한 흙탕물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선아가 하루아침에 SNS에 올렸던 아이 사진이며 가족 사진을 싹 다 내리고 비공개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터졌구나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김선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그랬다며? 혜성이 홍석 씨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느꼈죠. 아, 진짜 그 아들이 제 전남편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검사했어? 결과 나왔니? 뭐래? 홍석 씨 애 맞아? 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친구 남편 뺏어서 임신까지 해놓은 년이 나보고 미쳤냐니. 진짜 코미디다. 야, 결과 좀 얘기해줘. 네 아들 누구예요? 야! 이용석 아들 아니지? 제 말에 선아는 씩씩대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가만 안 둬? 놀고 있네. 너 진짜 간두크다. 딴 남자애 임신해놓고 그걸 이용석이라고 속여? 그러면서 친구 가정 파탄 내고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보살이라서 여태껏 참고 있었는 줄 알아? 제가 더 악다구니를 쓰자 선아는 씩씩대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들어보니 어머님은 따로 검사를 했던 것 같고 정말 그 아들은 전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연준이는 진짜 자기 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전 남편과 이혼 후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아직도 선아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전 남편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솔직히 너무 통쾌하고 속 시원했습니다. 이혼 후 내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괴로웠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말할 수 없이 속 시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냥 내 남편, 내 자리를 뺏은 친구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유혹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홀랑 넘어가 버린 남편놈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그런 놈이랑은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꼭 제 친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를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능력 있고 멋진 남편과 재력 있는 시댁.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다 부질없다 싶습니다. 그런 허울 좋은 것들이 이혼하고 보니 제 것도 아니었고요. 이혼을 계기로 제 스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